네, 9월 9일 화요일에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절기상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라는 백로를 지나면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날씨는 현재 어느 계절에 있는 걸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날씨는 늘 뜨거 이렇게 불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코인마켓의 뜨거운 이슈부터 냉철하고 차가운 분석까지 함께 살펴봐 주실 두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독일에 잠시 좀 다녀왔습니다. 독일. 독일에서 이제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거기 삼성전자 소속으로 해서 좀 우리나라의 기술을 멀리 알리고 왔습니다. 세계적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우리 기자님, 오늘 코인 관련해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차분하게 뉴스를 전달해주고 계신 톱데일리 강승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 방송 이제 2회째 출연 중이신데 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일단 저희 부모님 네.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뭔가 차츰차츰 이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뭔가 이식이 되긴 합니다. 네, 나도 이제 방송물 먹는데 하면서 방송물. 더 노력을 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고 냉철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 방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댓글 소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코인에 대한 의견, 아니면 리플 100만 원 가자 영차 응원, 아니면 궁금한 코인까지 다 좋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인인 비트코인부터 저희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영차 잘 가지고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오늘은 현재 0.46% 상승 중에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시장 참가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지침을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4%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적 취약성이 커지고 전통시장과의 상관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연준의 다음 스텝이 비트코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9월 17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예측이 되는데요. 0.2%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89.4, 그리고 0.50%포인트 B컷 인하 가능성이 10.6%로 나타났습니다. 50bp 인하 가능성이 나타난 거네요? 예, 새로?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금리를 많이 내리면은 이제 돈이 더욱 풀리는 것이니까 호재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지만은 그쵸?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로 인식돼 급격한 변동성이 하방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고작 22,000명에 그쳤는데요. 이 같은 고용 지표가 발표된 날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찍고 전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쵸? 거시경제 전문가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원영 단장의 분석을 참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오 단장은 경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식시장이 하락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봤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했지만 달러는 살짝 되돌림했는데 이를 봤을 때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읽었다기보다는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민을 통제하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화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무위험 수익률이 상승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약 10%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투심에 작용할 수 있는데 블룸버그 단말기에 공개된 JP모건 거래부서 보고서를 보면은 금리 인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스에 팔아라, 셀더 뉴스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고 이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올 4월 이후에 S&P 500 지수가 30% 이상 상승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속, 부진한 고용지표, 무역관세 부담, 9월의 계절적 약세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좀 CPI와 PPI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잘 봐야 이게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결과가 나와야 이 하방 압력을 멈출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블록체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 한 달간 24만 1천 BTC를 매도하며 네. 시장에 강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2만 4,500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돌파한 후 수익 실현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크립토 퀀트 애널리스트 마르툰에 따르면은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 공급량이 24만 1천 BTC 감소했으며 이는 현 시세로 약 268억 달러 규모입니다. 네. 여기에 고래 투자자들도 같은 기간 11만 5천 BTC를 추가 매도하며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비트코인은 정해진 공급량이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가치를 훼손할 수 없고 법정화폐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수단이 될 거라는 시장 논리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네,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해지 서사도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하원에 제출된 세출 법안에 따라 미 재무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은 미국 입법부의 움직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최대 비트코인 초강대국 구상을 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비유동 물량은 1,440만 개를 넘어 약 72%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유동 물량은 지난 한 달 동안 약 2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ETF 자금 유입으로 가격이 그동안 올랐던 추세가 있는데요. 수요 구조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은 ETF 유입이 선물 시장 변동을 훨씬 앞질렀는데 이는 전통 금융권의 ETF 매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네, 반면 이더리움은 CME 선물 미결제 약정의 변동이 ETF 유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현물 매수와 차익 거래 전략을 적용한 듯이 보이고요. 예, 비트코인은 매수세 중심, 이더리움은 매수와 해지 수요가 혼합된 구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래소나 고래 기관들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쭈아나 다시 돌아온 쭈아나 웰컴백이에요. 역시 경제통답다. IFA 2025호까지 다녀오다니 경제통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기자님, 비트코인 흐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일단 거시적인 부분을 조금 잘 풀어주셔가지고 지금 시장 안에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비트코인 전망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사실 좋진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실제 고래들이 좀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최대치의 매도량이 지난 한 주 동안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량의 고래들이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17조 원에 가까운 물량을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에 던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7조 원이요? 17조 원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17조 원의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가격 방향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만큼 판 사람들에 맞서서 샀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3년 만에 최대치의 물량이 나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 가격은 12만 달러에서 10만 9천 달러까지 일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주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래들의 이런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는 이 고래들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9만 5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지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3만 8천 개까지 쭉 내려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독 횡보세를 이어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렇게 대량의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체크포인트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고래들과는 별개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보유 기간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에 가장 큰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는 좀 밝은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네. 해당 구간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의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맨 왼쪽에 가장 큰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게 5년에서 7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모습이고요. 네. 그 옆에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7년에서 10년까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기간까지 1년 동안의 차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냐. 네.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상승장 12만 달러를 터치했을 때도 매도가 아닌 홀딩의 전략을 세웠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S&P 500처럼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건가요? 강인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야. 7년에서 10년 동안 네.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라는 것은 네.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15년에서 18년도 사이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수많은 굴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딩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가치 평가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 부럽네요. 일단 15년도에 네. 물량이 있었다는 게 부럽고요. 그렇죠. 그쵸? 그때 보유하고 있었으면 한 지금 몇 억 이상의 수익을 그럼요. 낸 거 네, 아니겠습니까? 몇백 %, 몇천 %의 수익을 이제 네. 가지고 있는 이 보유자들일 것 같고요. 어쨌든 앞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네. 고래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네.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홀딩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횡보할 수 있는 어떤 힘이었다 이렇게도 그렇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장에 다이아몬드 핸즈라고 불리는 또 그룹도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핸즈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매수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무슨 아이돌 이름 같아요. 다이아몬드 핸즈. 네.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보유자들 같은 네. 경우는 내가 뭐 2015년도에 비트코인을 한 개만 사서 들고 있으면 그게 장기 보유자인데 다이아몬드 핸즈 같은 경우는 한 번의 매수가 아니라 최소 2회 이상 지속적인 매수를 이어가는 주체들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 매수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매도가 없는 사람들을 다이아몬드 핸즈라고 핸즈.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콜렉터 느낌으로 계속해서 매수만 해가는 매집 집단이다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핸즈 지금 보시는 온체인 데이터 체크를 해보시면은 2025년 돼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2회 이상 매수를 하고 한 번도 팔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은 26만 6천 개까지 올라간 것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 시장에 접근해서 좀 차익 실현을 보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시장 안에서 전반적으로 매집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월요일은 우리가 늘 알다시피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는 날입니다. 보통 월요일마다요? 월요일마다. 보통 마이클 세일러가 일요일 저녁에 본인의 트위터 X 계정에다가 네. 나 이번에 비트코인 또 이만큼 살 거야 라고 이제 글을 보통 올려요. 그리고 월요일 시장이 열리면 삽니다. 이제 회사 계좌로 사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는 못 사고요. 월요일에 사게 되는데 이제 지금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사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가졌고요. 이번에는 1955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야. 지난주에는 4,000개 정도로 이번 주보다는 2배 많은 물량을 사줬었는데 네. 어쨌든 2,000개의 비트코인도 결국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쵸. 앞단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주 대량으로 사주는 행위가 지금 몇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투자 센티먼트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매주 모아가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결국 비트코인의 보유량 이제 64만 개 가까이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이 계속해서 매주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네. 이제 보유량이 2만 개를 넘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관 차원에서의 큰 손들도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 안에서의 주체들의 움직임을 좀 전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떨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ETF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까지의 좀 유출 흐름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오늘 오전에 이 텀리 펀드스트렛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 여전히 20만 달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2억 한 7,500만 원 정도? 원화 기준으로 지금 대비해서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인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올해 9월이나 11월 혹은 9월이나 12월 금리 인하 이회가 지금 가격에 선 반영된 채 움직이고 있다라는 풀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용지표 보고 나서 뭐 연 3회까지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뜻은 이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여지의 룸이 남아있다라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톰리 같은 경우도 일단 이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20만 달러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가격 상승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래들이 대거 매도한 경향은 있어도 여태까지 장기 보유자들이 오랫동안 보유해서 좀 가격을 방어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2회 될 거라는 게 이미 좀 선 반영됐는데 모르겠습니다. CPI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예상치만 상회하게 되면 이게 또 의견들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번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저희가 좀 더 투자하는데 이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더리움은 뭐 거래가 중단됐나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와 이번 주 내내 거래가 없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결정 때까지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렇게 정체기에 들어선 모양인데 정체기를 멈추게 할 만한 이슈 뭐 없을까요? 예, 이번 달 들어서 이더리움은 4,100달러에서 4,500달러 그러니까 570만 원에서 620만 원 구간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8월 20일부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일봉 차트상 기술적 분석의 전형적인 약세 신호인 하강상악형 패턴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 맞는 이제 그런 지지선은 수평인데 고점은 갈수록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는 상당한 매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더 T는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4억 4,400만 달러, 약 6억 원이 순유출됐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순유출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더리움 ETF에서만 3억 800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현물 거래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매수세가 음수로 돌아서면서 회복 탄력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이 8월 23일 700억 달러에서 최근 580억 달러로 18% 감소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이 되지 못한 계약의 총 수량인데요. 미결제 약정 감소는 레버리지 축소와 시장 참여자들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8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익은 1,410만 달러로 7월 대비 44%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4년 3월 단행된 덴쿤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레이어2 거래 수수료가 줄면서 수익 구조가 약화된 결과입니다. 다만 8월 이더리움 급등 이후 장기 보유자가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 스테이킹 해제가 급증해 8월 29일에 정점을 찍었다가 스테이킹 대기열이 다시 스테이킹 해제 대기열 넘어섰습니다. 이는 이제 스테이킹을 더 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대거 좀 매도하는 흐름은 있었지만 다시 이 스테이킹 대기열이 늘어서면서 다시금 이더리움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더리움은 또 AI
랑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뭐 AI 관련한 이제 뭐 기능성이 강화된다든지, 네,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그 비트마인 계속 매집하는 그런 회사도 네, 트레저리 기업들.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그런 AI 사이클과 결합해서 이더리움의 상승세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은 이은주 기자께서. 기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토스를 해주셨는데, 그럼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더 자세한 흐름, 이더리움 흐름과 전망 살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트레저리 기업을 딱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이더리움 안에서의 센티먼트를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메인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트레저리 기업들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매집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체크를 해보니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위를 1위부터 쭉 나열을 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187만 개 이더리움을 보유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업 1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도 87만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더 많은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 이름을 올리면서 서로 1위와 2위의 자리를 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레저리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도 계속해서 견조해질 수 있는 하나의 좀 이유가 돼줄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공급량의 5%를 맞습니다. 목표로 하고 네, 그게 목표죠. 그렇죠. 5%를 보유하는 게. 근데 이거 진짜 찍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무슨 전기 적금 들듯이.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더리움 가격에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 앵커님께서도 일주일 동안 뭐 변화가 없었다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구간을 보니까 과거 2022년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찍었었던 불장과 동일한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의 글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때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25%에서 30% 정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비트코인을 랠리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패턴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해서 16%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인데 과거 비트코인이 30%까지의 하락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제기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동일하게 25%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500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가격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4분기에는 말 그대로 포물선형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차트 관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더리움의 저항선 같은 경우는 4,500달러 선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4,500달러까지 아직까지는 한 200달러 정도의 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4,500달러를 상방으로 추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직전 고점 때 찍지 못했었던 5,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펼쳐진다라고 하고 4,200선이 좀 강력한 서포트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4,300달러 정도의 가격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길을 잘 모은 다음에 이 강세 브레이크아웃을 잘 해주고 4,500달러, 5,000달러까지 올라가 주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거의 그 추세를 보니까 좀 많이 하락했다가 길을 모아서 빵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그런 모습이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바람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은 리플의 XRP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플은 어제 오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어제는 3.11% 상승 중에 있고 오늘은 1.14% 상승 중에 있는데요. 점점 상승하면서 RSI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XRP 영차 힘을 내주고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던 이슈가 있었을까요?
예, 앞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추동했던 게 네. ETF 출시 이후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권에 이제 그 자금이 몰려서 가격 상승세를 추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XRP도 그렇게 이제 선례를 따라갈 것이다 해서 이제 그런 ETF 출시 기대감이 아무래도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외신에 따르면은 코인베이스 산하 이제 기관 투자 리서치 부서가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계기로 XRP ETF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재 90건 이상의 신규 암호화폐 ETF 신청서를 심사 중인데 여러 현물 XRP 상품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최근 SEC 제출 문건에서 일부 발행사가 투자 설명서를 수정 보완한 정황이 확인이 됐는데 이는 미국 SEC와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고 연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미국 이제 아마 지난달에 리플과 SEC 간의 법적 소송, 그러니까 증권성을 관련해 가지고 법적 송사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리플사가 이제 1억 2,500만 달러, 기존엔 SEC가 한 2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1억 2천만 달러의 그런 과징금을 지불한 선으로 합의가 됐으니 잘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잘 마무리가 된 셈이죠. 사법 리스크가 완전 사라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규제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뒷받침하고 있고요. 네. 네, 자사운용사 볼레빌리티 시어스는 XRPI라는 티커를 내걸고 스팟 XRP ETF의 사후 효력 개정안을 제출했고, 네, 다른 발행사들 역시 수탁 구조, 위험 공시, 감시 공유 협정 등 약간 구체적인 그런 컨디션들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예, 블룸버그 ETF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XRP를 비롯해서 솔라나, 도지코인 등 수요가 많은 디지털 자산과 연결된 펀드를 포함해 수백 개 디지털 자산 ETF가 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네.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만 약간 호재 덩어리인 것 같은데 XRP 리플의 거래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트 분석부터 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화폐 업계도 유명한 투자 전문가 중 한 명인 네. 알리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는 지금 XRP가 25%의 추가 상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차트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삼각수렴 거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6일 동안 만들어졌던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현재 구간 대비해서 25%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차트를 보니까 완전 이 차트가 삼각 수렴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고 네. 그 지점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해당 구간 돌파 시 25%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XRP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이 온체인 데이터와 또 전망은 어떤지도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장기 투자자들이 XRP, 이 리플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준 동향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170만 개 리플을 모아가 주면서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규모가 장기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집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 안에서의 미결제 약정 데이터도 함께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 동안 36% 정도가 감소한 게 체크가 됐습니다. 네. 이는 투기적인 매도세가 약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량, 이 NVT라는 지표 같은 경우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기 세력이 없어진 가운데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지표가 나왔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투기 세력이 붙어주게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망은 어떨지도 이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이더리움 ETF, 이 XRP의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쯤으로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블랙락의 참전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블랙락 XRP의 ETF를 출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현물 ETF 신청을 해주게 된다면 XRP ETF 출시 직후에 엄청난 가격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블랙락에 참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블랙락 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만약 참전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리플의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 ETF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리플의 단기적인 전망 현재 시장에서는 5달러 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 2.8달러에서 3달러 사이의 가격 횡보를 이탈하게 된다면 2.1달러까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 있는 블랙락의 현물 ETF 출시 여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3달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3,000원에서 3,6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지금 리플은 4,18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형님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형님께서 조금 리플의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시황 및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청자분이 120명 정도로 넘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시청자분이 100명이 넘어서 120명 함께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채팅 많이 해주시고요. 흑백님께서 리플 5,000원 뚫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채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코인 레이더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채팅을 통해 궁금한 코인을 남겨주시면 금요일에 알파 스퀘어를 통해서 또 AI 예측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인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코인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코인은 월드코인입니다. 지난주에 상장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니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볼 텐데 우주 갔어요. 무슨 화성 먼저 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화성을 갔는데 어제 52% 상승했고 오늘 23.49%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길래 긴 양봉 두 개를 만든 거죠? 예, 역시 네임드 선수들이 붙어야 이제 그런 이제 시장에서 한껏 주목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붙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9월 8일 미국 나스닥 상장사 에이코 홀딩스는 월드코인을 회사의 금고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말씀이 나온 이제 그런 이더리움 트레저리 이 회사는 이제 월드코인 트레저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회사는 미국 소재에서 골판지 포장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월드코인 매수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약 3,470억 규모의 사모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왔고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채굴업체 비트마인에서 2천만 달러, 약 278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해당 자금을 향후 월드코인을 회사 금고의 핵심 자산으로 보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더리움 및 현금을 보조자산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과 다르게 최초 케이스고요. 월드코인은 설명을 드리면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홍채 인식을 통해 사람임을 증명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거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45개국 1,600만 명 이상이 가입 중입니다. AI가 확산될수록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월드코인의 쓰임새가 있을 거란 판단에서 전략적 매집을 택한 셈입니다. 이 코인이 그 코인 아니에요? 그 홍채 인식을 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코인 맞죠? 그렇습니다. 홍채 인식하는 그런 오브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가입을 받고 이게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에서 그런 오브가 설치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가입하면 그런 토큰이 또 이렇게 받으면서 이것만 해도 돈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런 AI 시대로 들어설수록 그런 AI가 발달하면서 인간과 거의
흡사한 그런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네.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코인, 네, 토큰이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이제 네, 많이 이렇게 홍보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네, 월가의 저명한 기술 분석가 댄 아이브스가 웨드부시 시큐리티즈를 떠나서 네. 에이코 홀딩스에 합류했고 투자에는 암호화폐 투자사 모자엑스, 월드재단, 디스커버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대형 거래소 크라켄 등이 참여했습니다. 네. 예, 특히 미국 상무장관 하드 러튼이 일가가 운영하는 증권사 켄터피 트제럴드는 모자엑스의 재무제문을 맡았습니다. 네. 다만 그 상대적으로 메이저 코인으로 여겨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비교할 경우 높은 변동성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에이트코 홀딩스 있잖아요. 월드코인을 회사의 금고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한 이 에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3,000%가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아, 그렇습니다. 보면서 와, 얘는 뭐냐 이랬었는데 예. 확실히 지금 이 이슈들이 월드코인으로 약간 몰리는 것 같고 또 지금 시청자분 중에서는 현니님께서 월드코인으로 70%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너무 부러워. 어떡해. 자, 그러면 월드코인으로 지금 이렇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데이터를 통해 본 월드코인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것은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코인들이 올 하반기 가장 먼저 증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너 누구의 선택을 받을래? 이거든요. 그쵸. 상장사 중에 네. 픽을 당하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네. 시장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프로듀스 있는데 101 같아요. 원오원 같죠.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근데 드디어 월드코인이 네. 나사 상장사의 픽을 받으면서 엄청난 네.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코인 자체보다도 주식의 주가가 더 많이 가는 오픈 상황이 그러니까요.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드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구간이 높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겠죠. 네. 직전 고점 때는 거의 1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가격이 1달러기 때문에 네. 적어도 100배는 가줘야 직전 고점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100배요. 그렇죠. 네. 지금 수준에서는 아직도 이제 뭐 출발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파생 상품 시장에 가져가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오픈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20%나 증가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 확실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월드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가만히 거래소에 두는 게 아니라 해당 물량들을 프라이빗 월렛들로 이체하고 있는 것까지 체크가 됐거든요. 네. 한마디로 지금 매수해서 내가 바로 팔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일단 사서 내가 언제 팔지 모르지만 축적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타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중장기 보유자들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 지금 워낙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 구간이고 기자님께서도 언급 주셨지만 이 오브라는 기계를 통해서 혼체를 인식하는 게 일부 국가에서는 밴드 되기도 했어요. 금지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월드코인이 10달러에서 1달러라는 엄청난 폭락을 지금까지 보였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이 댄 아이브스가 함께하는 나사 네. 상장사 이 에이코와 함께 월드코인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리플이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신고가에서 조금 10% 정도 조정을 받고 횡보하는 단계이지만 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이 지금 이 이슈를 기회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가만히 좀 뭐 1주, 2주 뒤에 팔려는 물량보다도 네.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는 관점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구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지금 1.2달러 정도의 가격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계적인 목표가로는 3달러에서 3.5달러까지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대비해서도 뭐 200%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0.9달러의 지지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소식이 또 전해지는지에 따라서 월드코인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코인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는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긴 했습니다. 빗썸에 상장돼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 상방 룸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거 보고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여태까지 좀 큰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아캄입니다. 아캄 차트 보면서 얘기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쌍봉을 그리는 이 코인들이 많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월요일 날 16.52% 상승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68%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캄. 네, 이 특별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아캄도 결국은 이제 월드코인으로 인해서 AI 메타, 그러니까 AI가 연관된 이제 프로젝트거든요. 네, AI 메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캄 프로젝트는 이제 블록체인과 온체인 데이터를 비익명하기 위해서 자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데요. 네, 해킹이나 이제 취약점 공격 등의 주체를 이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이제 추적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안전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블록체인의 본질은 또 이제 투명성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본질을 공략하면서 이제 아캄은 온체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아캄 프로젝트가 발행한 아캄 토큰은 아캄 플랫폼 내 다양한 사용자가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네, 생태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토큰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50일 및 1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는 가격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캄에 관한 이슈를 살펴주셨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아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까 월드코인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캄 같은 경우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3달러 정도에 있었던 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0.6달러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캄 같은 경우는 앞에서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 리서치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코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추적하고 데이터 추출을 하고 할 때 코인으로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정보의 코인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각 수렴을 돌파한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적인 목표가로 0.74달러의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몰려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구간에서 0.49달러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동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 0.74달러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월드코인처럼 어떤 이슈가 현재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급등이 크게 나올 수 있지는 않다라는 점까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 목표가 0.74달러 말씀해 주셨는데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1,030원이고 현재 가격은 926원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RSI 상에서는 좀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체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분의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코인 있으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남으면 AI 예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월드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월드코인 빗썸에 상장돼 있다. 코인원에도 상장돼 있다. 뭐 월드코인이 땡기는 이름이네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나 월드코인의 주가는 과거에 5분의 1 토막 역시 조금 상방 여력은 있지만 위험한 코인이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렌더 토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토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볼리저 밴드 상에서 계속해서 수렴하는 모습, 하방을 좀 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상방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 5.7% 이어지고 있는데 렌더 토큰 어떤 코인이고 좀 살펴봐야 할 뉴스가 있을까요? 예, 렌더 토큰도 이것도 AI랑 엮인 코인이에요. 네, 이게 렌더가 올해 봄쯤에 한 이제 6-7천 원 정도 이제 갔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엔비디아 보고 이제 중국에다가 AI
칩을 좀 수출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뭐 이런 수출 제한이 있었죠. 예,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피를 떼고 뭐 이제 수출을 제한적으로 뭐 허용했다라고도 하지만은 네. 그때 약간 그런 엔비디아가 약간 AI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그렇죠. 그런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이슈를 겪으니까 렌더 토큰도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이슈 이후로 뭐 4,000원에서 5,000원대로 떨어진 걸로 그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좀 이 가격대가 커플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AI 이제 방금 이제 월드코인 이게 네. 뜨고 난 후에 이제 메타가 다시 이제 AI 메타가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렌더 네트워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GPU 마켓플레이스로 콘텐츠 제작자가 GPU 이제 보유자로부터 직접 렌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네. AI 시장 성장과 3D 애니메이션, 메타버스 콘텐츠 등에 필요한 GPU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 처리에 고성능 GPU가 필수적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소규모 개발자나 콘텐츠 제작자가 접근을 하기 어려운데요. 렌더 네트워크는 GPU를 유휴 상태로 보유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용자 간의 연결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리소스를 제공한 이제 참여자들에게는 이 토큰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알트코인들 뭐 월드코인, 아캄, 렌더 토큰 다 좀 AI 메타로 인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렌더 토큰의 거래 흐름을 통해 본 전망 어떻습니까? 네, 렌더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상에서는 이 삼각수렴 부근으로 차트가 접어들고 있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 최주은 기자님은 말씀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삼각수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겠지만 아직 돌파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이 렌더 토큰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뭐 월드코인처럼 대단한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뭐 브로드컴부터 해서 일부 AI,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남은 잔여의 GPU를 함께 나눠 쓰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렌더 토큰 같은 경우는 GPU 이슈, 반도체 이슈가 부각될 때 종종 가격 변동성을 함께 보여오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하락세기를 돌파해주는 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3.6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4.6달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간 대비해서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4달러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4.6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코인이 GPU랑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상승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웹3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웹3는 아나바다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좀 쉐어링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웹3 생태계에서는 참여를 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라는 건 우리가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겠죠. 홍채 인식이라든가. 홍채 인식도 참여고요. 참여를 했으니까 보상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한국경제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웹3에서 보게 된다면 시청을 한 대가로 코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이걸로 돌릴 수 없나요? 그런 식으로 이 웹3 생태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렌더 토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GPU, 우리 집에 컴퓨터 있으면 GPU는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GPU의 성능이나 용량을 최대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쉐어링 하는 거군요.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코인으로 받는 거죠. 우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생태계에서는 나눠 쓸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합니다. 뭐 인터넷 스토리지라던가 남는 데이터 전량들, 전기 소모량 아니면 이런 GPU까지도 나눠 쓰는 게 웹3 생태계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가지고 가는 토큰이 바로 렌더 토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PU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GPU를 나눠 씀으로써 그거를 토큰이나 뭐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의 맞습니다. 코인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신기한 랜더 토큰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와 정보를 모두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불장이 오는 그날까지 코인마켓워치 줄여서 코마워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